네, 글로벌 시장 상황 외신 반응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 미국 시장 마감했는데요. 다우만 홀로 상승하고 나스닥은 빠지면서 3대주가 혼자서는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장은 이제 장이 마감한 이후에 발표될 애플의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한 경제 외신 매체는 이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네. 시장은 애플에밖에 현재 관심이 없다 이렇게 그렇군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애플 전망에 대한 IB 주요 은행들의 예상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자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 FOMC의 애플 실적을 기다리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은 장 마감 후에 곧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주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한 외신 매체는 지금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애플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키뱅 캐피탈의 앤디 할그브리스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애플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보고 있다며 애플이 시행해온 주식 환매와 높은 고객 충성도가 애플을 지지해주지만 애플의 지나치게 높은 판매 단가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주요 IB 은행들의 애플 전망 살펴보고 가시죠. 모건 스탠리는 오늘 애플은 서비스 매출 마진을 처음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관련 부분 실적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9년도 1분기 가이던스로 매출 580억 달러와 서비스 마진율 38%를 보인다면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판단입니다. 번스타인은 작년도 4분기와 19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1분기 사이 아이폰 재고량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번스타인은 작년도 4분기엔 400에서 500만 대 재고 증가를 예상했고요. 올해 1분기에는 수요 둔화로 재고량이 200만 대 감소에 그쳤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외에도 아이폰 교체 주기, 중국 경기 등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UBS는 오늘 아이폰 실적이 CEO 팀 쿡의 발표에 부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매출 838억 달러, EPS 4.4억 달러를 예상하며 아이폰 수요가 여전히 견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과 신흥국들의 매출이 예상보다 약하면서 아이폰 매출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앞으로 중국 수요가 약하다고 보이지만 수요 둔화 속도는 다소 느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럽시장 실적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전반적인 수요 부진을 전망했습니다. 오늘 애플의 결과에 따라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예상만큼 큰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The Opportunistic Trader의 설립자 레리 베네딕트는 옵션 시장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 3%에서 4%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플 실적 발표 후에도 큰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네, 자, 애플 이미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이미 준 바가 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애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술주가 오늘 또 하락세를 동반 보였습니다. 하락한 이 기술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좀 주목해서 봐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CBS는 의외로 기술주가 상당히 잘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네, CBS 전망도 함께 알아보시죠. 투자자들은 애플을 필두로 차이나 쇼크 현상이 다른 기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 분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2%씩 떨어지는 흐름 보였죠. 그런데 CBS는 의외로 빵주가 이번 실적 시즌에서 선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페이스북 프라이버시 스캔들에 휘말렸지만 강력한 매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확장으로 매출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봤습니다. 아마존 역시 사이버 먼데이와 블랙 프라이데이의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로지 익스펙테이션스 장밋빛 전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예상은 좀 좋게 나오는 모습이네요. 자, 시장은 이렇게 아마존과 페이스북 기술주의 실적을 기다리면서 또 잠시 후에 발표될 애플의 실적도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요. 나온 대로 저희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 반응 윤희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상황 외신 반응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중 간의 고위급 협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미국 정부가 화웨이와 또 멍한저우 부회장을 기소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한 상태인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멍한저우 CF와 관련해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냉전의 서막일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사실 무역 분쟁과는 별다른 이슈로 보면서 그렇군요. 이 CFO 사건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 확인해 보시죠. 미국 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사 화웨이 자회사 두 곳 창업주의 딸이자 CFO 멍한저우 부회장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화웨이가 산업 기밀을 훔치고 사법 집행을 방해하고 글로벌 은행을 속여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30일부터 워싱턴에서 중국과의 무역 담판을 앞두고 있어 미중 무역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한 경제 외신 매체는 화웨이 영향력이 국제 거래에서 상당히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소를 했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파이브 아이스, 미국을 주축으로 구성된 5개의 날개죠.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정보 수집 활동 동맹을 맺는 것을 일컫는데요. 중국뿐 아니라 이 동맹국들에게도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화웨이가 공급하는 통신 장비를 쓰게 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뿐 아니라 각국을 감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리서치 그룹 뉴아메리카의 그램 웨스턴은 미국은 단순히 화웨이가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화웨이에 대한 신뢰도를 전폭적으로 낮추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화웨이가 다른 동맹국들을 포함해 다른 국가들의 인프라스트럭처에는 전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라는 의견입니다. 화웨이 사건은 미중 무역 분쟁을 넘어서 이 분쟁이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의 핵심에 서 있다고 봤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화웨이가 미국의 상징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서의 위상에 위협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블룸버그는 멍완저우 CFO 체크는 중국과 미국의 냉전 시대에 서막을 올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일단 고위급 협상은 내일 이제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데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좀 주춤했던 위안화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분석입니까? 네, 이게 좀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네. 작년 말 7위 안에 돌파를 했던 그랬었죠. 때를 네. 대비해서는 좀 떨어진 상태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강력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안화 흐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함께 들어보시죠. 미중 무역 분쟁에서 중국의 최대 무기 중 하나로 꼽혔던 위안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달러당 7위안을 기록했었죠. 미중 무역 분쟁 이후 떨어뜨리긴 했지만 다시 최근 들어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달러 대비 6.7위안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달러 대비 6.7위안을 보이는 건 지난해 7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소시에테 제네럴이 현재 중국 경제 둔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안화가 지나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중국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스웨덴 은행 SEB의 아시아 전략가 멜로디 지앙은 달러 대비 올 연말 6.7위안으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위안화 강세를 전망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완만하게 둔화를 될 것이고 미국과 중국의 긴장 관계는 무역 분쟁이 타협에 이르러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JP모건은 위안화에 대해서 PBOC가 위안화의 유연성을 용인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달러당 7.1위안까지 갈 것으로 봤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그리고 환율 전쟁 모든 것의 귀결은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싸움으로 좀 귀결이 되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두 나라 간의 싸움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 영향이 큰 이슈인 만큼 변동성을 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반은 윤희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